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대롱씀감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사연자분이 구제 옷을 구입하고 나서 그 옷으로 인해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대학 신입생 시절이었던 2006년, 때 아닌 구제옷 열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시기였습니다. 저야 딱히 매스컴이나 대중매체에 관심이 전혀 없는 학창시절을 보낸 범생이라 이러한 사실을 대학에 입학하고 신입생 환영회를 할 때 무 동기들과 선배들로부터 전해 듣고 나서야 알게 되었었죠. 당시 저의 패션 센스는 말 그대로 박구리다 수준이었다 보니 신입생 환영회에서 친해진 동기들과 그 주 주말에 동묘 시장에 옷을 사러 가기로 했고, 동기들의 말에 따르면 요즘 말로 핫플인 곳이라며 문전성시를 이루는 대박집인에 원해하며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저 길거리에 깔리고 깔린 숱한 옷가게들 중 하나에 불과해 보였으니 구린 패션 센스 그대로 옷을 고른 저는 동기들에게 귀가 따가울 정도로 질타를 받으며 결국 그들이 직접 고른 옷을 매칭해 주더니 굿굿 나이스를 연발하며 그대로 결제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저야 뭐 공짜 옷이니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동기들의 말대로 미용실에서 머리를 만지고 그 옷을 입어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에 취해 한동안 그 옷만 입고 학교에 갈 정도로 그 옷에 말 그대로 푹 빠져서 지냈었습니다. 문제는 그 옷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남들의 눈엔 심각할 정도로 과하게 보였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제 성격이 원체 나긋나긋하고 두루뭉실한 편이라 화도 잘 낼 줄 몰랐고 무언가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인 적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옷만 입으면 이상하리마치 딴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주변 친구들이나 대학 동기 및 선배들의 증언들은 제 스스로 이상함을 감지하게끔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옷을 입고 대학로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이 실수로 제가 입고 있던 청바지에 맥주를 쏟더니 되게 막 정신없어 하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동기들은 술 마시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유야무야 넘기려는 눈치였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고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 있는 욕 없는 욕 다 퍼부어가며 부모님의 안부까지 묻는 등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어느 정도 퍼붓고 나서야 심장이 진정이 된 저는 그 사람에게 앞으로 조심 좀 하라고 핀잔을 준 뒤에 자리에 앉으려는데 그 순간 확 가라앉았던 분노가 다시금 일더니 급기야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기까지 하며 결국 그날의 모든 분위기를 엎어버리고 경찰 조사를 받는 신세까지 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 이상이 반복이 되다 보니 점점 동기들도 선배들도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저는 머지않아 과 내에서 기피의 대상이 되고 말았죠. 이러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스스로 되뇌이고 또 되뇌이며 마음을 진정시켜가며 하교를 하고 나면 바로 집으로 가는 등 최대한 바깥 출입을 자제하면서 그런 일을 피하려 했지만 그 분노의 대상은 곧 가족에게까지 옮겨지면서 부처님도 예수님도 울고 갈 정도로 성인에 가꾸었던 부모님마저 분노의 제왕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까지 터지자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며 골몰이 생각을 하던 그때 머리를 스치는 무언가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가 그 구제 옷가게에서 옷을 사고 입었던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 말고는 다른 무언가가 생각이 나질 않았고 결국 저는 동기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사준 그 옷들을 그날로 의류함에 집어넣어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분명히 그 옷을 의류함에 넣었습니다. 제 기억에 어떤 오류가 생겼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제게 보이는 건 도저히 믿기 힘든 것이었어요. 반팔티, 셔츠, 청바지 이 한 세트가 제 행거의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린 어디 하나 구겨진 곳 없이 깨끗한 상태로 마치 저를 노려보고 있는 듯 제 시선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의류함으로 직행해서 이번엔 다시 튀어나올 생각조차 할 수 없게끔 바닥에 바닥까지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옷들을 사기 전까지 입었던 그 절망스러운 패션으로 등교를 했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그 옷을 입었을 때는 제 주위로 단 한 명도 안 오던 사람들이 박구리다 패션을 하고 간 그날은 그 옷은 어디 갔냐, 무슨 일이냐 하며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근 한 달 동안 느꼈던 극심한 외로움을 뒤로하고 정말 오랜만에 동기들과 술도 한잔하고 노래방도 가며 쌓여있던 회포를 풀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갔는데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눈에 보이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저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옷들을 갖다 버린 후 맞았던 첫날 자고 일어나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제 행거에 고스란히 걸려있는 그 모습은 뭐랄까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감마저 들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옷을 보며 도대체 어떻게? 라는 생각만 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워버리면 되는 일이 아닌가? 라고요. 저는 가족들 몰래 베란다에 있던 반으로 잘려진 드럼통을 챙겨서 당시 살던 아파트에서 걸어서 거의 30분 거리에 있었던 외딴 공터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즉시 그 드럼통 안에 옷들을 전부 던져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불쏘시개를 그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억이 없어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당시 살았던 동네에 있었던 경찰 지구대 유치장이었고 유치장의 바깥엔 경찰들에게 무슨 일이냐며 득달같이 매달리고 있는 부모님이 보였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분간이 전혀 가지를 않는데 철장 바깥의 한 경찰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왜 갑자기 조용해지셨냐며 헛웃음을 들이키시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내가 왜 지금 이 안에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없겠냐며 공손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분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신 건지 제게 그날 있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죠. 처음 신고를 받고 도착을 한 경찰분들이 본 건 반쯤 불에 타서 그을린 옷을 입고 공원 바닥에 등을 댄 채로 누워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에게 떼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고자분에게 말을 들어보니 제가 그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대뜸 지나가는 사람 한 명씩 붙잡고 내가 입은 옷 어떠냐고 너무 예쁘지 않냐고 하는데 아니 누가 보더라도 불에 타서 그슬리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거적대기를 입고 있으니 이상하다, 못 볼 꼴을 봤다라는 등 반응이 나왔고 그 반응이 나올 때마다 제가 멱살을 잡고 있는 그대로 화를 내면서 그런 대답을 한 특정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돌연 바닥에 드러누워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울고불고 하소연을 하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는 말이었어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저를 체포하는 경찰분들에게까지 온갖 욕설을 하며 저항을 하더니 급기야 지구대에 도착해서 유치장에 가둬놨더니 당장 안 꺼내면 3대를 멸해버리겠다는 말 그대로 얼토당토 않은 개소리를 주절주절 거렸다는 말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미 소문이 동네에 날대로 났을 텐데 학교는 어떻게 가냐, 동네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는 걱정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분들께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일에 대한 사죄를 하고 훈방조치로 풀려난 제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전 안 그러던 애가 왜 그러는지 이상하다 싶어서 지인을 통해 무속인을 소개받고 만나게 됐는데 그 무속인이 어머니께 했다는 말에 의하면 당신 아들이 어디 엄한 데 갔다가 거기서 웬 여자애 하나를 들쳐매고 왔는데 그게 보통 령이 아니라서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제명에 못 죽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를 찾았는데 그때 이미 저는 그 옷을 불태우러 집을 나간 상태였고 저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경찰에게 전화를 받게 된 거였다는 것이었죠. 어머니는 제게 그 무속인이 했던 말을 들려주시면서 도대체 어딜 가서 무슨 짓을 했길래 지금 이 사달이 난 거냐며 추궁을 하셨고 저는 있는 그대로 전부 말씀드렸으며 그 길로 어머니와 함께 불에 태워지다가만 옷들을 들고 그 무속인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며 그간 있었던 일들과 구제 옷가게에 가서 옷을 구입했던 일까지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무속인분은 별말 없이 그 옷들을 마치 제사상처럼 간소하게 음식이 차려진 상 위에 올리더니 벼랑간 알아듣기 힘든 방언을 쏟아내며 기도를 하는 모션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무속인분이 저를 탁 노려보며 말을 하시는 게 도저히 중년을 넘어 노년에 가까워진 여성에게서 나오기 힘든 젊디 젊은 여성의 목소리로 저를 쏘아 붙이셨어요. 네가 뭔데 내 옷을 태워? 내가 그이 생일날 직접 주려고 만든 옷인데 어떻게 만든 옷인데 그걸 태워? 한동안 저를 쏘아 붙이시던 무속인분이 원래 정신으로 돌아오시더니 제게 그 옷에 걸려있던 사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옷의 원래 주인은 2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그 여성분은 직접 옷을 디자인해서 제작을 하는 디자이너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대요.
그 여성분이 살아생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남성분의 생일날 선물을 하기 위해 그 옷을 완성해서 약속된 장소로 가고 있던 그 와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하며 달려오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고, 그 옷을 선물 받기로 되었던 그 남자분은 그 옷을 차마 입어보지도 못하고 한동안 집에 두고 살며 그녀를 그리워하다가 다른 여자가 생기면서 못내 가지고 있기가 찜찜해서 제가 그 옷을 샀던 구제 옷가게에 그냥 주고 나왔고,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그 옷에 매여있던 그 여성분은 사무치는 원한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때마침 제가 그 옷을 사게 되면서 저를 따라오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그 여성분의 멱살을 잡고 시원하게 딱이나 한 대 후려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시달리고 살기가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옷을 태우려 했던 점과 그 깊은 한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무속인분을 통해 그 여성분에게 들려드렸고, 무속인분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를 올리시면서 저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그 여성분과의 악연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이후 저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모든 중고 물건을 같은 취급을 하며 10수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고,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만나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끔 와이프가 중고 물건을 나눔을 받아오거나 사오게 되면 여지없이 잔소리를 늘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중고 물건에 붙은 원한이 가득한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오랜만에 제보를 받아보는 것 같아 감회가 몹시 새롭습니다. 저 역시 중고 물건을 집에 들였다가 한번 호되게 데인 일이 있어서 중고라고 하면 일단 색안경을 쓰고 기피를 하기 바쁜데요. 세상사 모든 중고 물건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데인 상처는 쉽게 덮여지지 않는 법이죠. 인류사 최대의 난제인 중고 물건에 대한 이상시선은 과연 언제쯤에나 가야 사라지게 될지, 제가 살아있을 때 해결이 될지 궁금해지는 밤이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